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실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이거 어떻게 고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너무나 방대한 양인데,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입학하거나 대학교에 들어갔거나 이렇게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성격 장애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한 해에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보통 상담실에 이 회피적인 성격 때문에 상담에 의뢰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거의 뭐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그런 이제 학생이 찾아왔어요. 학기가 됐는데 얘가 이제 자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퇴하겠다고 하고, 막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얘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회피성 성격 장애에 속하고요. 회피성 성격이 이제 되게 깊어지면은 이 사회 불안증이 나타나고, 이 사회 불안증도 깊어지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 그 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내 욕을 하는 것 같다. 뒤에서 내 흉을 보는 것 같다. 분명히 뒤에서 나에 대해서 친구들과 험담을 하고 있을 거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환각적으로, 망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실은 정신분열증이 아닌데 이 사회 불안이 깊어지면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친구도 뭔가 우리 반 애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아마 약간의 이런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왕따 비슷한 걸 조금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뭐 왕따를 완전히 당한 것도 아니고 얘가 좀 무슨 잘못을 하니까 친구들이 좀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애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회피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의뢰가 됐어요. 이게 회피성 성격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어떻게 하든 얘를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얘를 데려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회피성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망상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망상 쪽을 조금 더 다루기 위해서 약을 좀 먹였어요. 정신과에서. 이 망상이 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약을 조금 먹이면서 이제 그때 상담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얘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왕따시킨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과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 회피성 성격들이 사회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이런 친구들이 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런 회피성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석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남자를 싫어한대요. 남성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남자가 다 싫은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는 조금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남자들을 대하는 이 여자분의 태도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얼굴 표정에 그 담쌓기, 셔터를 내린 표정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에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굴 완전히 굳어있고 막 방어적이 되고 딱 굳어있는 거예요. 학기 초에 이 회피성적인 사람들이 딱 새로운 반에 들어가면 긴장돼요. 너무 긴장되죠.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장된 채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기 초가 어떤 때냐면요. 다 어려운 때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인간에게는 모두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봐요. 제가 나를 싫어하나? 제가 나를 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나? 그렇게 다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회피성적인 친구 하나가 앉아갖고 얼굴을 긴장시키고 찌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보겠어요? 쟤는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피성적인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줌으로써 서로 차단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를 나쁘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막 긴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볼 때 제가 참 두려워서 저렇게 앉아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다. 사람들은 다 두렵기 때문에 제가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남자들에 대해서 얼굴 탁 붙여가지고 탁 이렇게 셔터 내리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남자친구들이 반에 있는 남자친구들이 쟤는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 아이를 볼 때 별로 이렇게 살갑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봐 나를 싫어하잖아 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까 말했던 리포트했던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반 애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너를 싫어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너가 이렇게 긴장하고 네가 그 반에 있을 때 지금 네 표정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생각을 하더니 자기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 있었을 것 같대요. 그래? 어느 정도 굳어 있었을까? 많이 굳어 있었을 것 같대요. 그러면은 봐봐, 네가 이렇게 얼굴을 딱 굳히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짝꿍이 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치? 왜? 저도 내 짝꿍이 그런 표정하고 있으면 분명히 제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실은 너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너 짝꿍도 네가 자기를 싫어할까 봐 걱정하고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할까 봐 걱정. 근데 이게 이런 애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다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 자신만만해하는 저 친구도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저 친구도요. 마음속에는 혹시 얘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회적인 반응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 찌푸리지 않기. 예. 그리고 좀 뭐라고 하면 웃어주는 것. 그리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회피성 성격들이 자기의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이런 사회적 반응들, 사소한 사회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행동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와닿고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그래 좋아. 그러면은 너가 지금 알다시피 네가 그렇게 찌푸리고 있으면 너에게 다가오려는 애도 다가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학교에 가면 웃고 친구들에게 들어갈 때
그냥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씩 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들을 좀 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때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안 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게 했냐면 그 상담 시간에 이제 그래 좋아. 그러면은 너네 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친구, 조금 그래도 내가 정말 용기를 내보면은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몇 명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게 지금 문자를 한번 넣어보자. 무슨 문자요? 내일 무슨 시간에 혹시 준비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있니? 라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몇 명에게 좀 보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내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몇 명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어 쓰기 시간에 우리가 뭐 가져가야 되니? 뭐 이런 질문 했더니 친구 몇 명이 뭐 가져와야 돼? 스스럼없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속의 시나리오는 다 나를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용기가 난 거죠. 용기가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고맙다. 내일 보자. 그렇게 이제 문자를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사소한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좀 두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누구 이 친구들은 나를 다 안 좋아해. 뭐 이 친구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 대신에 이렇게 사소한 접촉을 하고 사소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날 가서 할 말은 뭐겠어요?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해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접근들을 시작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퇴하지 않고 그 학교에 적응해서 학교를 잘 다녔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담을 쌓고 먼저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태도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웃어주고 또 이렇게 사소하게 뭐 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 해피성 성격들에게 되게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하는 것, 그리고 사소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천에 나가니까 이 친구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실은 이런 스킬풀한 이런 작은 스킬들 하나씩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나, 부족한 나, 더러운 나, 창피한 나라는 나의 확신을 깨트리는 게 실은 근본적인 치료의 지점이에요. 우리가 강박증을 이야기할 때도 이 자기에 대한 자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실은 당신을 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알까봐 두려워요. 이런 거거든요. 즉 이거예요. 야, 너 성격이 더러워. 너 그따위야. 너는 열등한 게 많아. 네가 얼마나 찌질하고 더러운 생각만 한 줄 알아? 너 이기적이야. 넌 성격도 더럽고 이기적이고 무능력해. 실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싸움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심겨져 있고 자기에게 반복되고 있는 자기의 언어, 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강박증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정말 내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그토록 이렇게 부족하고 그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실은 여러분에게 들리지도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한 반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살피고 따뜻한 말을 걸어서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너는 부족해, 너는 수치스러워, 너는 더러워, 너는 찌질해 라는 그 언어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아, 힘내, 응?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자신을 너가 이제 힘내서 나가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언어로 쌓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냐면은 정말 이 언어의 두께만큼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피성 성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강박성 성격 치료에서 보면은 그 시간을 참조해 보면 제가 이 비난적인 자기를 막 비난적인 자기가 아니라 슈퍼이고가 아니라 따뜻하고 긍정적인 어떤 관찰적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나 자신을 격려해주고 또는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것. 내 자신의 가치를 정말이지 발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경이 이미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써보고 그걸 다시 나에게 되돌려주고 여러분 자신의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외적으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고요. 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자아의 소리를, 자신의 평가의 소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강박에서는 비난이었다고 한다면 이 회피성에서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예요. 자신이 너는 누구다. 너는 부끄럽다. 너는 수치스럽다. 너는 더럽다. 너는 쪼잔하다. 너는 찌질하다. 이게 아니고 너는 따뜻하다. 너는 섬세하다. 너는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잘할 수 있다. 너는 실은 그런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전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벽돌 사이에 이렇게 삐죽 나와서 살아있는 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거 더럽다. 저거 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벽돌 사이를 삐짓고 연초록을 이렇게 눈부시게 보여주는 풀 하나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그래, 너가 그렇게 그 벽돌 사이를 뚫고 살아있어 주는 게 참 멋있구나. 그 속에서 삐짓고 나와서 그런 초록색을 지니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그 사이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니? 그리고 사진도 찍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 벽돌 사이를 뚫고 나온 연약한 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돌려주는 작업들을 격하게 쌓아나가는 것 한쪽은 이런 사회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 한쪽. 그래서 두 개를 쌓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회피성적인 성향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장장 20강이 넘는 24강인가요? 이 강의 시간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가지면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았다, 도움이 됐다, 이래서 눈물이 났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힘이 났고 또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더 올려주시면 제가 더 참고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한번 주제를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자존감들이 어떻게 발전되며 왜 자존감이 낮게 되고 높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존감을 좀 강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튼튼한 자존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가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